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8일 중앙일보. 오늘의 제목은 양도세 감면 요건 따지고 가로수 주택 정비 사업을 주목해야. 부동산 고수 3인의 신재테크. 역대급 부동산 규제의 막이 올랐다. 부동산 재테크 시대는 저문 것일까? 올 부동산 경기를 좌우하게 될 세금, 분양,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 대해 시장 고수 3인의 진단과 전망을 들어봤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0% 장특 공제 요건이 바뀌었나? 원래 장특 공제는 1주택자가 3년 보유했을 때 24%로 시작해 매년 8%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게다가 내년부터 연 8%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간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했다. 원래 10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 장특 공제를 누릴 수 있지만 내년에는 48%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김 모 씨가 18억 상당의 주택을 2년 거주 포함 10년으로 보유했다고 하자. 장특 공제 4억 8천만 원을 받는 그는 2,622만 원만 양도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 장특 공제는 올해보다 1억 9,200만 원 줄어든 2억 8,800만 원이 된다. 양도세는 반대로 7,217만 늘어난 9,84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율이 동시에 올랐다. 서울 강남에 20억 넘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고객이 있다. 원래 종부세 등 보유세를 계산해보니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6,500만 원에 달하더라. 앞으로 10년간 낼 보유세만 최소 6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양도세를 포함해 보유기간 예상 세액이 수익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주택 처분도 고민해 봐야 한다. 퇴로도 열려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분양,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있지만 거주지 우선권 청약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부동산 마케팅 회사인 내외 주권의 김정아 상무는 청약 당첨이 이제 운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 둔 전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청약 시장의 전망. 무주택자 가점 위주의 시장이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예비 당첨도 공급 물량의 500%로 늘어나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를 주어 담기는 이른바 줍줍은 또 불가능해졌다. 가점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남미사 가밀지구 등 대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의 1순위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사는 가점 높은 사람들은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서울, 과천, 광명, 하남의 경우 절대 주소를 옮기면 안 된다. 가점이 애매하면 입주한 지 5년에서 5년 차 정도 되는 경우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유심히 볼만하다. 하남은 청약 통장 수는 많지만 재당첨 기간에 걸려 발 묶인 사람들이 많다. 금단처럼 당해 지역 외에는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이 정해진 곳도 노릴 만하다. 눈여겨볼 만한 단지가 있다면 둔촌주공과 개포주공, 노량진 1에서 6지구역, 청양리 6구역, 신길뉴타운 1구역, 행당 7구역이다. 과천시, 광명시, 하남, 수원, 성남시, 고양시 등도 주목할 만하다.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정부의 규제, 융단 폭격이 가해진 곳이 재개발, 재건축의 시장이다. 그만큼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문 이상우 대표는 규제가 나오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다. 겁먹지 말라고 말했다. 시장이 술렁대고 있는데 정확히 서울시가 강한 태도를 보인다. 중앙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규제한다기보다는 다주택자를 잡으려는 거다. 분양가의 경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에도 이미 규제되고 있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과 같은 지역은 일반 분양에 앞서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조합원이 원하는 가격에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래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조합원들의 관상을 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잡음이 없는 곳을 택하고 잡음이 많을 것 같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진행에 막바지인 곳을 추천한다. 수요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꼭 대규모 사업장만 보지 말았으면 한다. 대표적인 가로수 정비 사업이란 게 있다. 대지 규모가 작거나 한동 분인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곳은 허물고 새로 짓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사업성이 낮아서 관심이 적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
사업 과정이 간단해서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과 이익 환수제와 같은 규제 대상도 아닌데다 서울시에서 특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볼만하다. 무엇보다도 여유 자금으로 하기를 권한다. 오늘은 양도세 감면 요건 따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주목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박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 6월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김정아 상무는 투기과열지구가 가점이 높으면 주소를 옮기지 말고 청약을 하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상우 대표는 조합원들의 자금이 많은 것 같은 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고수 3인의 신재테크에 대해서 신재테크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